정부의 9.1 부동산 대책이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집값을 더 오르게 해서 서민 주거 안정에는 역효과가 크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구공항이 중국인 무비자 환승공항이 되고 중국의 명절까지 이어지면서 대구를 찾는 중화권 관광객이 많이 늘었습니다. 올가을 과일값이 폭락해 농민들이 시름에 빠졌습니다. 때이른 추석 때문에 본격 수확기에 수요가 줄어 판로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4대강 사업으로 낙동강의 수질이 나빠져 4대강부가 2개나 설치된 상주시는 아예 수돗물 취수원을 상류로 옮겼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9일 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한글날인 오늘도 우리 지역의 낮 기온은 어제만큼 올라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징검다리 연휴 내내 대체로 하늘은 맑고 야외 활동하기에 좋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세한 목요일 날씨 정미옥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연일 일교차 큰 날씨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글날인 오늘도 하루에 2계절을 오락가락 하겠는데요. 아침 기온은 여전히 쌀쌀하게 출발하고 있고요. 대구와 안동의 낮 최고 기온은 25도까지 오르는 등 한낮에는 가을 햇볕이 제법 강하게 내리쬐겠습니다. 또 오늘부터는 징검다리 연휴가 시작되기 때문에 야외 활동 계획하신 분들 많으시죠? 다행히 일요일까지는 대체로 맑은 하늘이 이어지면서 완연한 가을 날씨 만끽하기 참 좋겠습니다. 다만 동풍의 영향을 받는 경북 동해안 지역은 내일 오후 한때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고요. 또 태풍의 간접적인 영향을 받기 시작하면서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분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정부가 9.1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오르는 효과가 있었지만 서민 주거 안정에는 오히려 역효과가 크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도건엽 기자입니다. 9.1 부동산 대책 발표 뒤 대구에서는 아파트 매물이 사라지고 가격이 올랐습니다. 수성구에 있는 이 아파트의 경우 150제곱미터대 아파트값이 불과 한 달 만에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가량 올랐습니다. 이번 대책 발표 이후에 거의 부동산 시장이 폭등을 한 상황입니다. 10%, 20% 올랐고, 그래서 지금 집주인들은 상당히 많은 가격의 호가를 올리는 상황이고, 또 매수인들 봤을 때는 자기가 기대하는 가격보다 너무 높아가지고 현재 거래가 실종이 된 상황입니다. 전세는 가격이 뛰었을 뿐만 아니라 품귀 현상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대구의 주택 매매 가격은 한 달 전보다 0.44% 올라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고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하면 7.4% 올라 전국 평균 상승률의 4배에 이릅니다. 전세 가격 역시 0.46% 올라 경기도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이 올랐고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한 상승률은 7.8%로 역시 전국 1위입니다. 월세 역시 강보합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집값 상승세가 가팔랐던 대구는 9.1 부동산 대책 전만 해도 안정될 기미를 보였지만 대책 발표 이후 반전됐습니다. 일부 가격이 조금 조절폭이 있었는 건 사실입니다. 조금 부동산 경기가 안정된 조짐이 있었으나 9.1 부동산 대책 이후에는 또 어떤 호경기가 지금 작용하면서 계속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전세 수요를 매매로 전환해 전월세 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는 정부의 계획은 일단 실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수도권의 부동산 경기를 띄우는 데는 성공했는지 모르지만 서민 주거 안정 측면에서는 오히려 역효과를 낳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도건협입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국세 체납 인원은 73만 명이고 체납한 세금은 7조 2천억 원에 이릅니다. 이는 3년 전과 비교해서 인원은 9%가 줄었지만 체납액은 33%나 늘어난 것입니다. 올해 6월 말 기준 1억 원 이상 고액 체납자와 체납액은 6,900여 명에 3조 2천억 원으로 3년 전보다 인원은 44%, 금액은 57%가 늘었습니다. 특히 10억 원 이상 체납자가 1.5배, 체납액은 1.7배 늘었습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각종 과태료 가운데 절반가량만 실제 걷고 있습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정용기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동안 대구시는 289억 5천만 원의 과태료를 매겨서 이 가운데 실제 징수한 것은 46%에 그쳤습니다. 경상북도 역시 같은 기간 과태료 253억 원을 부과해
거둬들인 것은 49.5%에 불과했습니다. 대구공항이 중국인 무비자 환승공항이 되고 중국의 명절까지 이어지면서 대구를 찾는 요커, 즉 중화권 관광객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대구가 이들에게 쇼핑 관광의 명소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 도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10월 문을 연 대구의 면세점. 국경절 연휴를 맞아 대구를 찾은 중국인들로 북새통을 이뤄 행복한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특히 화장품과 의류 매장에 관심을 보이는 관광객들이 많습니다. 主要是想回去带点化妆品回去。我觉得大邱是个非常漂亮美丽的城市，非常干净。 지난 1일부터 일주일 동안 이어진 국경절 기간에 대구를 방문한 중화권 관광객만 10,000명 정도. 주로 동성로와 면세점, 백화점을 돌며 쇼핑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대구가 이제 거쳐가는 관광지였는데 지금은 대구 관광 목적지에서 어떤 체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일정으로 보면 대구에서 면세점이라든지 동성로 여러 가지 어떤 쇼핑점을 관광을 하고 경북 주변에 관광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 들어 지난 8월까지 대구를 방문한 중화권 단체 관광객은 63,000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3%나 늘었고 신용카드 사용 금액도 2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전 세계로 단체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지난달부터 대구공항이 중국인 무비자 환승공항으로 지정된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 겁니다. 해결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급증한 요커에 비해 대구공항의 입국 심사 인력은 그대로고 상인들의 의사소통도 원활치 않습니다. 我们觉得大邱这么美好，应该有更多的知名度。希望在宣传方面会更提升它的国际知名度。 먹거리, 볼거리 측면에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향후에는 대구에 있는 쇼핑 관광과 경북 북부 지역의 문화유적과 연계된 새로운 관광 상품을 개발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급증하는 요커를 붙잡기 위한 대구시의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경상북도가 도청 신도시 조기 인구 유입 활성화를 위해 유관기관 단체 유치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관계기관 전략팀을 운영해 이전하는 기관의 건축 관련 행정 지원, 이주 직원들에게 취득세 감면, 아파트 특별 공급과 혜택 제공 등의 전략이 제시됐습니다. 이 밖에도 유관기관 자녀 장학기금 마련, 유사기능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통합하는 사업 건립, 사무실 임대 등 다양한 유치 전략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다음 달 이전 분위기 조성을 위한 유치 설명회도 열 계획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상가 낙찰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이후 공사 직원 3명이 본인이나 가족 명의로 상가 점포 4개를 분양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구 경북본부에서는 임대주택 자산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지난 2012년 배우자 명의로 경주시 외동의 상가를 낙찰받았는데 낙찰 가격도 바로 옆 점포보다 2천만 원 이상 낮았습니다. 적발된 직원들은 견책 수준의 경징계를 받았고 낙찰받은 상가도 그대로 운영 중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올가을 과일값이 폭락해서 농민들이 시름에 빠졌습니다. 때이른 추석 때문에 정작 본격 수확기에 수요가 격감해 판로 확보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김병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따사로운 가을 햇살 속에 탐스럽게 연근 과일을 수확하는 농부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올해는 상당수 농가에서 우박 피해를 입긴 했지만 대부분의 과일이 풍작을 이뤘습니다. 하지만 한 해의 결실을 수확하는 농민의 마음이 즐겁지만은 않습니다. 38년 만에 가장 이른 추석 때문에 정작 과일의 본격 수확기를 맞았지만 찾는 이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풍작에다가 수요마저 격감하자 가격이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사과와 배는 가격이 지난해에 비해서 30-40%가량 폭락했고 당근과 밤, 귤 등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올해 과일은 이런 추석으로 인해 갖고 시장 시세가 많이 떨어져 갖고 걱정입니다. 산 가격도 문제지만 판로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특히 우박 피해를 입은 농가의 경우 가두 판매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과일이 참 작황기가 풍작인데다가 더군다나 또 소비도 위축됐고 해서 우리 현곡에는 또 올해따라 또 우박 피해가
한 60, 70% 이상 입어서 농가들이 굉장히 걱정이 많습니다. 농가들은 수출에 주력하거나 출하 시기를 조절하는 등 과일값 폭락에 따른 다양한 대책을 찾고 있지만 이마저도 한계가 있습니다. 흉작이 돼도 풍작이 돼도 이런저런 걱정거리에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명창입니다. 행정기관으로부터 각종 지원을 받고 있는 모범 음식점이 식품위생법을 어겨 적발된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이 모범 음식점 식품위생법 위반 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 동안 대구에서 모범 음식점 174개가 각종 위반 행위로 적발됐는데 이는 전체 적발 건수의 10%에 해당하는 것으로 경기도와 서울을 제외하고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입니다. 모범 음식점은 일반 음식점보다 엄격한 절차를 거쳐 지정되는 대신 융자와 물품, 세제 지원 등을 받게 됩니다. 대구지방법원은 경유를 팽창시켜서 부피를 속여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주유소업자 46살 김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1월부터 3월 사이 자신의 대구시 수성구 주유소에서 만여 명의 손님에게 정량 미달의 경유를 판매해서 1,600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씨는 일명 이관기라는 기름 가열 장치를 이용해 경유 온도를 높이면 부피가 팽창하는 점을 악용했습니다. 4대강 사업으로 낙동강의 수질이 나빠지면서 지자체 식수 관리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4대강보가 2개나 건설된 상주시는 수돗물 취수원을 아예 상류로 옮겼습니다. 보도에 이정희 기자입니다. 정의당 심상정 국회의원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낙동강 주요 정수장의 수질 관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상주 도남 정수장 소독 부산물인 발암물질 총트리할로메탄이 4대강 사업 전 0.016에서 사업 후 0.023mg으로 44% 이상 증가했습니다. 여과기로 걸러내기 힘든 부유물을 서로 뭉치게 하는 응집제는 4대강 사업 전 연평균 61톤을 썼지만 2012년에는 122톤, 지난해는 114톤을 사용했습니다. 낙동강 주요 정수장 대부분이 마찬가지입니다. 유속이 느려졌고 그래서 수온이 0.9도 상승하니까 수질이 나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수질이 나빠지게 되니까 정화를 위한 소독제를 대폭 사용하게 되는 거죠. 4대강 사업 이후 정수장 수질 관리에 비상이 걸리면서 상주시는 취수원을 아예 상류로 옮겨왔습니다. 상주보 바로 아래에 있던 취수원을 상류 9km 예천군 경계 지점까지 옮기고 올 3월부터 좀 더 깨끗한 물을 취수하고 있습니다. 취수원 이전에 165억 원의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4대강 공사 시에는 다소 탁도가 있어서 응집제라든지 많이 사용했는 취수원 이전으로 인해서 원수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4대강 사업으로 인해 낙동강 먹는 물이 위협받고 있고 유해한 소독 부산물, 수질 관리 예산이 크게 늘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해 보입니다. 문제를 제기한 심상정 의원은 근본적인 해법은 4대강보 해체로 낙동강을 되돌려놔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불법 구조 변경 자동차 일제 단속이 실시됩니다. 대구시는 10월 한 달 동안 시내 주요 도로와 외곽 도로를 중심으로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불법 구조 변경 차량과 안전기준 위반 차량을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단속 대상은 고광도 전조등 설치와 소음기나 연료장치 임의 변경, 배녕 화물차의 임의 개조, 철제 범퍼가드 설치 등입니다. 대구시는 적발한 차량은 사안에 따라 형사 고발하거나 과태료 처분할 계획입니다. 김명호 경북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산림과학박물관 입장료 징수 및 관리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이 제272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돼 안동에 있는 경북산림과학박물관의 입장료가 무료로 전환됩니다. 이 조례안은 경상북도 산림과학박물관의 입장료 징수 자체를 폐지하고 문제점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평균 입장료 수익은 2,800여만 원이며 입장료 무료에 따른 세입 감소분은 내년부터 예산에서 충당할 예정입니다.
경북소방본부가 지난 7월부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를 위해 119 시민수상구조대를 운영한 결과 배치 장소에서는 단 한 명의 사망자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19 수상구조대는 도내 54곳의 물놀이장에서 안전기에도 5,300명, 응급처치 520명, 구조 구급 출동으로 150명을 구조했습니다. 구조대원 등은 안전활동과 함께 피서객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과 수상인명구제 체험 등 다양한 부대 행사도 열어 호응을 얻었습니다. 국립오페라단의 오페라 로미오와 줄리엣이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대구 국제 오페라 축제 무대에 오릅니다. 이번 작품은 프랑스 출신 샤를 구노의 작품으로 프랑스 오페라의 관능적인 선율과 독일 오페라의 장엄함을 두루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영국 로열 오페라 하우스 전속 연출가 출신 엘라이저 모신스키를 비롯한 대구 시립교향단 상임지휘자 줄리안 코바체프 등 세계 정상급 제작진이 참여해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연일 일교차 큰 날씨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글날인 오늘도 하루에 2계절을 오락가락 하겠는데요. 아침 공기는 여전히 쌀쌀한 상태고요. 대구와 안동의 낮 최고 기온 25도까지 오르며 한낮에는 가을 햇볕이 제법 강하게 내리쬐겠습니다. 환절기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곳곳에는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아침 안개에 교통안전 주의하셔야겠고요. 오늘 우리 적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며 종일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현재 대구의 아침 기온은 12도로 어제와 비슷한 상태입니다. 한낮에는 25도까지 오르겠고요. 김천과 구미의 낮 최고 기온은 24도가 예상됩니다. 봉화는 현재 7도로 어제보다 기온이 3도가량 올라있지만 여전히 쌀쌀하고요. 안동과 의성의 낮 최고 기온은 25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 경주의 한낮 기온은 24도까지 오르며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을 제외한다면 징검다리 연휴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일요일까지 대체로 맑은 하늘이 이어지겠는데요. 다만 다음 주 월요일에는 한 차례 비가 내리면서 낮 기온이 조금 내려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